단백질이 신장을 망가뜨린다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당신의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고기 적게 드시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신장이 약해졌을 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찌꺼기를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찌꺼기도 많아지고 신장은 그걸 감당하느라 점점 지쳐갑니다. 마치 물을 세게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낡은 필터에 강한 수압이 걸리는 셈이죠. 결국 필터는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기운을 어떻게 보충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헷갈림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갈 때마다 나빠지기만 하던 신장 수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3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둘째, 단백질을 줄였을 때 어떤 영양소로 기운을 채워야 하는지. 셋째, 실제 식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사 예시까지 알려드립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바로 실천만 하면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으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신장을 쉬게 하면서도 기운은 떨어지지 않는 식사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이야기인데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72세 김재수 어르신은 퇴직 후 건강을 챙겨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2끼는 꼭 고기 반찬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노인 건강에 좋다, 근육이 빠지지 않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맵기, 닭가슴살, 소고기, 참치캔 같은 고단백 식품을 챙겨 드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출출할 때는 간식으로 단백질 쉐이크 같은 음료까지 챙기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육이 붙어서 기운이 생기기는커녕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 줄 알았지만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역과율 EGFR이 28로 이미 만성신장병 상사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만성신장병 5단계가 되면 투석을 해야 한다는 걸 듣고 어르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백질을 챙기기 전엔 EGFR이 65로 만성신장병 초기였대요. 불과 3년 사이에 급격히 나빠져 버린 겁니다. 관리를 잘하면 이 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데 20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이 좋은 줄만 알았지 신장이 망가지는 줄은 몰랐어요. 건강에 그 누구보다 신경 쓰던 분이었기에 자책을 심하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물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마치 집을 만드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안 드시면 벽돌이 부족해서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사라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단백질을 적당히 먹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먹으면 되는 건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따라하기 쉽게 3가지 원칙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칙 1, 신장 기능에 따른 적정량. 첫 번째 원칙은 신장 기능에 맞춘 정량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수 어르신 사례에서 보셨듯이 단백질은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군가에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사구체의 여과율, 즉 EGFR 수치에 따라 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은 쉽게 말하면 신장의 필터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신장 건강 상태인 EGFR 수치입니다. 대부분 건강 검진할 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지에서 EGFR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나 근처 내과에 방문해서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싶은데 크레아티닌과 EGFR 수치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10,000원 내외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신장 건강의 기준이 되는 EGFR 수치에 따라서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EGFR이 60 이상, 즉 만성 신장병이라서 이 단계이거나 신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체중 1kg당 0.8g에서 1.0g 정도의 단백질이 기본 권장량입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48에서 60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닭가슴살 한 덩이에 단백질 20g 정도가 들어있으니 닭가슴살 두세 덩이를 3끼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신장질환 위험이 있거나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분들은 1.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체중 1kg당 1.5g 이상을 장기간 먹는 고단백 식단은 신장의 과부하를 일으켜 오히려 손상을 앞당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GFR이 60 미만, 특히 45 아래로 떨어진 3에서 4단계인 투석 전 단계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단백질을 더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요독이 늘어나고 신장이 더 빨리 지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독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나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독성 물질인 요독입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요독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나빠질수록 요독을 걸러내기 어려워지죠. 그럼 요독이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독성 물질이 다시 신장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요독이 많이 생기지 않게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당뇨가 있는지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달라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당뇨가 없는 분이라면 체중 1kg당 0.5에서 0.6g 정도의 저단백 식단이 권장됩니다. 몸무게 60kg인 분의 경우 하루에 30에서 36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닭가슴살 한 덩이 반 정도를 하루 3끼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과 영양 상태를 고려해 0.6에서 0.8g 범위의 단백질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몸무게 60kg인 분 같은 경우 36에서 48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예를 닭가슴살 2덩이 정도를 하루 3끼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석 중에는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늘려야 합니다. 보통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가 권장되나 경우에 따라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정교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총량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한 끼에 얼마를 먹느냐도 신장이 느끼는 부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백질은 15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정도는 눈으로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 손바닥 정도 크기의 고기면 한 끼에 충분한 양입니다. 단백질을 그램수에 맞춰서 먹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계산을 할 수도 없고 단백질만 잴 수 있는 저울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단백질 10g을 기준으로 각 음식의 양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크게 써서 주방에 붙여두시고 조리 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익숙해지면 단백질 양에 대한 감이 더 확실하게 생깁니다. 처음엔 메모를 보면서
감을 익혀보세요. 계란 2개는 단백질 12g입니다. 한 개당 6g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50g에 단백질 10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 반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은 60g에 단백질 10g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토막 1개 정도입니다. 두부는 120g에 단백질 10g이 들어 있습니다. 3분의 1에서 반보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콩은 삶은 것 80g에 1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나토 2파에게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 이상을 넘게 드시면 하루 양을 맞췄다고 해도 신장에는 그 순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특히 국, 반찬, 찌개 속에 숨어 있는 단백질까지 겹치면 자신도 모르게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무조건 줄이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내 신장 상태에 맞는 정확한 양을 한 끼마다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2, 단백질 중복 피하기.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겹치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한 끼의 단백질은 15g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단백질을 한 가지 음식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제육볶음을 반찬으로 드신다고 하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국 안에도 두부가 들어있고 밑반찬으로 삶은 계란이나 멸치볶음, 어묵 같은 게 같이 나오죠. 이걸 다 합치면 단백질이 한 끼에 30g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찬 하나 먹은 것 같지만 겹겹이 단백질이 쌓인 식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단백질이 의도치 않게 겹쳐지는 식단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주식은 괜찮은데 국이나 반찬, 심지어 김치 속 젓갈까지 작은 양이지만 자꾸 겹치면 단백질 총량이 적정량을 훌쩍 넘게 됩니다. 특히 국물류나 찌개가 문제입니다. 국물에 고기, 두부, 달걀 등이 들어가 있으면 그 국물 한 숟갈마다 단백질이 한 숟갈씩 더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찌개나 국물은 되도록 맑은 국 위주로 드시고 건더기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끼의 주 단백질 반찬은 딱 하나만 정하고 나머지 반찬에서는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메인 반찬으로 정했다면 국은 맑은 채소국으로, 나물 반찬엔 두부나 고명 없이 기름과 소금만으로 간단히 무치는 식으로 말이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대 하루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해보면 내가 단백질을 어디서 얼마나 겹쳐 먹고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드시는 줄도 모르고 겹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쌓인 단백질이 신장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의 주 단백질은 하나,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피하기.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3. 좋은 단백질 고르기. 세 번째 원칙은 좋은 단백질을 골라서 먹는 것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있고 반대로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아무리 잘 조절해도 질이 나쁘면 신장은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전체 단백질 섭취량 중 절반 이상은 반드시 고생물가, 속물가 다 단백질로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대 고생물가 단백질이란 쉽게 말하면 몸에 잘 흡수되고 낭비가 적은 효율적인 단백질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계란, 흰살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살코기, 우유, 요거트 같은 식품이 포함됩니다. 이 단백질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면서도 노폐물 생성이 적습니다. 반면 단백질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신장에 해로운 대표적인 단백질입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인공 첨가물과 나트륨, 인이 다량 들어있어 신장 기능을 훨씬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체내에서 쌓이기 쉬워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인이 쌓이면 뼈를 갉아먹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식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 두부, 견과류처럼 인 흡수율이 낮고 산성 부산물이 적은 식품은 최근에 신장 보호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맞추는 식단이 요즘은 권장되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같은 10g을 먹더라도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장이 느끼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단백질 식품을 볼 때마다 한 번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이 내 몸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신장을 더 지치게 할 것인지 말이죠.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꽤 많았으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과 근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단백질 섭취의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에 맞춰 단백질 양을 정확히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한 끼의 단백질이 겹치지 않도록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질 좋은 단백질을 골라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면서 그만큼 전체 식사량도 같이 줄여버리는 겁니다. 특히 밥만 조금 드시고 반찬은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문제는 이때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근육을 헐어서 쓴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도 빠지고 근감소증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바로 요독이라는 점입니다. 요독이 많아지면 신장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에 오히려 병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줄이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른 영양소로 반드시 채워줘야만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단백질을 아끼려다 몸을 태우면 신장은 더 망가집니다. 단백질을 줄였을 때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에너지라는 걸 알았다면 그 에너지를 뭘로 채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럼 밥을 더 먹으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보조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아직도 나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단백질처럼 찌꺼기, 즉 요독을 거의 만들지 않으면서 열량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혈당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줄인 자리에 좋은 지방을 적절히 넣어주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기운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한 끼에 기름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요리할 때나 나물 무칠 때 기름 한 스푼만 더 넣어도 금세 채워집니다. 반찬을 볶을 때도 너무 기름을 아끼지 마시고 건강한 기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 샐러드 드실 때 흔히 마요네즈나 달달한 드레싱을 뿌리시는데 이런 건 피하시고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만 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기름을 써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름마다 조리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유와 정제 올리브유는 볶음, 구이 등 조리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반면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생식용, 즉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조리시에 쓰시면 연기가 납니다. 이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아무리 좋은 지방도 독성 기름으로 바뀌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을 줄였다면 기름을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기름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신장을 살리는 연료입니다. 나물 무칠 때 기름을 아끼지 마세요. 샐러드엔 소스 대신 기름 한 스푼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오래오래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방에 이어 또 하나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단에서 탄수화물은 식사의 중심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안 좋아지면 고기는 못 먹고 밥만 잔뜩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밥은 당을 올린다며 무작정 줄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밥만 먹는다거나 밥을 거의 안 먹는다는 두 극단 모두 신장 건강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신장 상태에 맞춰 똑똑하게 선택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루 에너지 중에서 탄수화물은 전체 열량의 40에서 60% 정도가 차지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밥양으로 따지면 한 끼에 3분의 2 공기에서 한 공기 사이가 적당한 기준입니다. 기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혈당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밥을 먹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잡곡에는 인, 칼륨, 섬유질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고구마와 바나나 같은 건강식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GFR 수치가 45 이상이고 비교적 신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현미나 통밀, 귀리 같은 잡곡을 소량 섞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이 GFR이 30 이하로 떨어졌다면 잡곡은 피하고 흰쌀밥이나 저단백 햇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저단백밥은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열량은 유지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신장 질환자에게 유용한 대안입니다. 정리하자면 탄수화물은 줄일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선택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장은 칼로리보다 인과 칼륨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신장 상태에 맞춰 밥의 양과 종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똑똑한 탄수화물 식사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신장에 관한 최신 의학 지식을 제대로 알아가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 간단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신장 기능에 맞춰 정확한 양을 조절해 먹어야 한다는 것. 둘째, 단백질을 줄였을 때는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지방과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꼭 보충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알겠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지막 내용인 실제 식사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식탁에서 어떻게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되는지 한 끼 식사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의 체중,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실제 식단 예시 첫 번째 예시는 이 GFR이 45 이상으로 아직은 비교적 신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식단입니다. 밥은 흰쌀밥 또는 흰쌀 위주로 한 공기 기준입니다. 잡곡은 10에서 20% 정도 소량 섞는 선에서 괜찮습니다. 반찬으로는 생선 한 토막 약 6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크기로 보면 손바닥 반 정도입니다. 국은 짜지 않은 맑은 국으로 다시마나 멸치 육수보다 채소 육수가 더 낫습니다. 다시마, 멸치에는 인이 많아서 너무 자주 드시진 않는 게 좋습니다. 김치나 젓갈류는 염분 때문에 소량만 곁들입니다. 여기에 나물 반찬 2가지 각각 한 숟가락 정도씩 준비해 주세요. 이때 들기름을 한 스푼씩 넣어 무치시면 됩니다. 나물을 고르실 때는 칼륨에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칼륨이 높은 채소인 시금치, 근대, 쑥갓, 미나리 등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금치는 조리 전후 칼륨 농도가 높아서 물에 꼭 데쳐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물에 담가뒀다가 삶거나 데친 뒤 물을 버리면 칼륨이 낮아집니다. 반면 가지나 콩나물, 배추, 오이 같은 채소는 비교적 칼륨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어 식단에 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EGFR이 30 이하로 떨어진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식단입니다. 밥은 흰쌀밥 또는 저단백 햇반 3분의 2 공기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반찬으로는 계란 1개를 노른자까지 포함해 삶거나 구운 형태로 드시고 여기에 두부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두부는 4분의 1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을 12g 정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1스푼, 샐러드에는 올리브유 1스푼을 뿌려서 드세요. 국물 요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반찬 위주로 구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나물 선택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높으니 시금치, 근대, 취나물, 무청 같은 나물은 가능한 피하시고 대신 비교적 칼륨이 낮거나 데쳐서 쉽게 칼륨을 줄일 수 있는 나물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애호박볶음, 가지나물, 숙주나물, 데친 콩나물, 오이나물, 배추나물 같은 반찬이 부담이 적습니다. 조리할 땐 기름을 살짝 넣고 볶거나 무치되 국물은 버리는 것이 칼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리 전 물에 1시간 정도 담가뒀다가 버리고 새로운 물에 짧게 데쳐서 무쳐 드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4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한 끼 기준 12에서 15g 이내로 1이 손바닥반 크기 안쪽에서 조절할 것. 둘째, 단백질 반찬은 한 가지면 충분하며 국이나 다른 반찬에서 겹쳐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셋째, 질 좋은 단백질을 고를 것. 넷째, 밥과 기름을 무조건 줄이지 말고 내 몸 상태에 맞게 필수 연료로 활용할 것.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식탁이 달라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집에 있는 반찬부터 단백질과 기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엔 번거롭지만 며칠만 익히면 금세 감이 잡히고 식사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에 실천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것 중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신장은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챙기고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관리의 출발점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신장 건강으로 지키는 자유로운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